GPG 3.8 퍼지 논리 김연우입니다. 일단 기존 명제 논리와 일단 퍼지 논리가 뭐냐? 기존 명제 논리랑 좀 다른 논리예요. 왜 필요한가? 이제 설명할 거예요. 기존 명제 논리 뭐냐면 true or false로 구성되는 기존 명제 논리죠. 참이냐 거짓이냐밖에 없어요. 우리가 if, else로 쓰는 게 기존 명제 논리라고 할 수 있어요. 이걸로 인공지능을 구현하려고 그러면 좀 어렵죠. 왜냐하면 우리가 인공지능으로 하나하나 if, else 해가면서 분기들 나눠가면서 하면은 좀 얘네 행동이 어떻게 보면은 1차원적? 나눠지는 갈래가 딱 두 개밖에 없잖아요. 이래서는 제대로 된 인공지능을 구현하기 좀 어려워요. 우리는 좀 더 자연스럽고 부드러운 인공지능을 개발하고 싶죠. 그쵸? 그래서 이 기존 명제 논리 말고 좀 대안적인 논리를 제시한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실제로 그런지 아닌지 몰라요. 일단 예시를 하나 들죠. 세빈이는 키가 크다. 존나 애매하죠? 근데 이게 기존 명제 논리를 하려고 그러면 true or false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대충 하나의 절대적인 기준을 제시할 수 있죠. 180 이상이면 키가 크다. 그래프로 표현하면 이런 식으로 표현될 수 있어요. 키가 작은 애랑 키가 큰 애들밖에 없죠. 이런 세상 없어요. 그러면 우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절대적인 기준이 안 되니까 한 180쯤이면 키가 큰 축에 속한다 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면은 이런 식의 그래프를 그릴 수 있겠죠. 1이 참이고 0이 거짓인데 중간에 뭐가 좀 있는 거예요. 안 큰 애들이랑 좀 큰 애들이랑 키 큰 애들 세 가지로 나뉘는 게 아니고 중간에 이렇게 좀 더 부드러운 변형점이 생기는 거예요. 이런 걸 표현하는 게 이름 뭐더라? 퍼지 논리. 아, 이름은 별로 중요하지 않아. 개념이 중요하지.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퍼지 집합이란 걸 배울 거예요. 이게 집합론이랑 명제론은 좀 많이 연결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어떤 집합에 들어가 있다라는 거는 이게 있냐 아니냐를 가지고 true or false를 구분할 수 있거든요. 원래 집합론이라는 걸 생각해보면. 근데 퍼지 집합은 좀 달라요. 그래프로 표현이 돼요. 봐봐요. 여기 키가 대략 6피트인 사람의 집합에 이 5.5피트인 사람은 포함이 안 되지만 한 5.7, 8, 9, 10인 애들은 거의 포함돼요. 포함되는 게 아니라 거의 포함된다. 그래서 여기서는 소수점을 써요. 1에서 0 사이에서 어떤 값을 써서 얘는 한 0.7쯤 포함되네 라는 이상한 표현을 써요. B도 보죠. 키가 제법 큰 사람의 집합. 이제 아까 말한 거 5.5피트 한 7피트 되면 큰 거예요. 그럼 중간에 좀 큰 애들이 있는 거고 이 두 가지 집합을 이렇게 나눌 수 있고요. 이제 제가 굳이 A, B로 나눈 이유는 연산자를 설명하기 위해서예요. A and B를 하면 이렇게 돼요. A랑 B 중에 더 작은 애가 돼요. 그리고 A와 B 하면 둘 중에 더 큰 애가 골라지는 거고요. not B 하면 1 빼기 B 뭐 이런 식으로 하면 돼요. 그러면 그래프가 이렇게 생기겠죠? 여기까지 넘어갑니다. 일단 퍼지 논리 여기까지 했는데 직접 써보는 예시를 봐야겠죠. 심시티의 교통 시뮬레이션을 만드는데 퍼지 논리를 쓸 거예요. 교통 시뮬레이션이라는 거의 스펙을 얘기해 볼게요. 일단 차들이 도로에서 움직이는 모습을 구현하고 싶어요. 일단 앞차와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려는 인공지능을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앞차와 최대한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면서 가능한 빠르게 이동하면 좋겠죠. 왜냐면 사람들은 그렇게 가려고 하니까. 뭐 물론 최대 속도는 있을 거예요. 여기서 고려해야 되는 변수는 두 개 정도가 있어요. 일단은 앞차와 자기의 거리, 그러니까 차 하나의 기준으로 봤을 땐 앞차와 나의 거리랑 그리고 앞차와의 거리 변화량, 이거 말이 좀 이상할 수 있는데 지금 내가 거리가 작아지는 중이냐 커지는 중이냐 혹은 계속 유지되는 중이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상대 속도의 반대라고 하니까 또 헷갈릴 수 있는데 어쨌든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까지 다 되죠? 네. 넘어갑니다. 일단은 차들의 움직임의 규칙과 목표를 세워야 돼요. 일단 목표는 두 가지가 있어요. 일단 거리가 차 두 대의 길이가 되도록 이걸 안전거리로 딱 저희가 지정을 해놓고 이걸 유지하는 거를 지향하도록 만들 거예요. 그리고 거리의 변화량은 가능하면 0이 되도록 이래야지 안전적인 속도가 구현 가능하죠. 이 두 가지 목표를 각각의 차들이 이루려고 만드는 AI, 말이 꼬이는데 아무튼 그런 걸 만들 겁니다. 그래서 규칙을 정하죠. 규칙은 뭐 거리 변화량이 0보다 크다. 이거는 거리 변화량이 점점 커진다. 그러니까 점점 멀어진다는 소리죠. 그리고 거리가 차 두 대 길이보다 작다.
거리는 작은데 거리 변화량이 0보다 크다. 이거 좀 잘못 쓴 것 같아. 변화량이 0보다 크다는 건 계속 가까워지거나 가까워진다죠. 0보다 크다. 거리 변화량이 플러스가 가까워지는 거예요? 마이너스가 가까워지는 거예요? 마이너스가 가까워지는 건데 이건 제가 잘못 쓴 것 같네요. 네. 나중에 바꿀게요. 네. 가속 이게 변화량이 0보다 작다고. 그리고 두 대 거리가 작으면 감속을 해야겠죠. 왜냐하면 점점 가까워지는데 헷갈린다 이거. 아무튼 대충 개념 알겠죠? 네. 규칙을 정하자는 거예요. 네. 이런 상황일 때 이거이고 이거인 상황일 때는 이걸 하자라는 거예요. 이건 맞는 것 같은데요? 맞는 것 같아? 아닌가? 거리 변화량이 기준이 뭔지 모르겠어요. 거리 변화량이라는 게 델타 가까워질 때도 거리 변화가 있고 멀어질 때도 반대로 맞죠? 델타 D니까 반대로 쓴 게 맞죠? 델타 D니까 반대로 쓰는 게 맞다고. 거리의 변화량. 거리의 변화량이니까 맞는 것 같아요. 반대인 것 같아요. 거리의 변화량이니까 속도 변화량이 거리의 변화량이 0보다 크면은 점점 거리가 멀어지는 거잖아. 그치? 네 그렇죠. 어. 반대로 쓴 거죠. 반대로 쓴 거야. 거리 변화량이 거리 변화량이 0보다 작고, 그러니까 점점 가까워지고, 게다가 거리가 가까우면 이건 우리가 원하는 목표랑 완전 반대니까 얘네가 해야 되는 거는 이제 속도를 줄여야 되는 거야. 이 차의 입장에서. 그 밑에 건 완전 반대의 경우의 얘기고. 이런 식으로 규칙들을 만들어 놓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되죠? 그냥 예시를 든 거예요. 뭐 완벽하게 이해할 필요 없어. 그래서 이거를 이제 논리 제어 형식으로 바꿀 거예요. 좀 더 프로그램에 가깝게. 일단 우리는 세 가지 집합을 정의할 수 있어요. 아까 한 것처럼 거리의 집합, 그리고 상대 속도의 집합, 행동의 집합. 말이 이상할 수 있는데 이걸 보면 돼요. 일단 거리의 퍼지 집합은 이런 식으로 할 수 있어요. 매우 작은 거리, 그러니까 매우 먼 거리. 이거 왜 이딴 식으로 썼지? 그리고 조금 먼 거리, 그리고 완벽하게 딱 맞는 거리. 아까 말한 차 두 개 사이 거리. 여기 써있죠. 차 두 개 길이 정도. 그리고 먼 거리, 그리고 아주 먼 거리. 이런 식으로 단계를 나눌 수가 있다는 거예요. 다른 것도 마찬가지고. 이건 지금 잘 받으시면 나중에 쓰니까 이 기준이 중요한 거예요. 이걸 정의 내린다는 거는 이런 저희가 내는 주관적일 수 있는 표현들을 실제로 어떻게 정의를 내리는 거죠. 매우 작다는 건 차 한 대 길이보다 작은 거고, 뭐 이런 식으로. 다른 것도 마찬가지예요. 거리 변화량에 대한 정의도 하는 거예요. 빠르게 감소한다? 그러면은 뭐 현재 속도 뭐 어쩌고저쩌고 이런 식으로 직접 정의를 해주는 거고요. 그리고 신기한 건 행동집합을 정의해요. 왜 행동집합을 정의해야 되느냐는 조금 더 나중에 보시면은 그때 그래서 그랬구나라는 거 알 수 있는데, 일단 보면은 이게 좀 잘 안 보이나? 잘 보여요. 잘 보여? 현욱이는 잘 안 보이는 것 같아. 내가 감속이 좀 이상해 보여서 감속? 이거? 반 정도를 검색하면 스피드 나누기 이렇게 빼기 는이야. 는이 아니라. 스피드 나누기 1을 빼면 결국 스피드 나누기 그리고 없어. 그치? 아니지. 아닌가? 맞아. 0.75 아니야? 스피드에서 스피드 나누기 1에다가 2분의 1을 빼면 2분의 1이잖아요. 맞아. 근데 이건 책에 있는 걸 복붙 한 거라서 내 잘못 아니야. 책이 잘못 쓴 거야. 2분의 1로 내리는 걸 똑같아 보이는데 그러니까 더하기는 스피드 나누기는 1.5배가 되니까 많이 맞는데 빼기 나누기 1하면 0.5가 되잖아요. 맞아. 결국 0.5 되는 거니까 나눌 바가 없죠. 그냥 이하면 되는 걸 왜 저렇게 그러니까 이건 책 쓴 사람한테 따지도록 하고 넘어갑니다. 이게 0.75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나중에 이거 0.75라고 내가 썼으니까. 지금 0.75라고 생각합시다, 여러분. 네, 넘어갑니다. 0.75예요. 네. 자, 이제 이 행동 집합이 왜 생겼는지 이걸 보면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두 개 거리 변화랑 거리라는 두 개의 인풋이 들어왔을 때 우리가 쳐야 할 행동을 그 아까 말한 집합 중에 하나로 결정 짓는 거예요. 이해되죠? 지금 거리 변화량이 증가하고 있고 현재 거리가 커요. 그러면은 이 두 가지 조건에서 내가 해야 될 행동은 가속인 거야. 여기까지 되죠? 여기까지는 기존 논리랑 거의 똑같아요. 굳이 막 이름 뭐라고? 퍼지 논리? 퍼지 논리가 아니어도 기존 논리로 해도 이거 돼요. 이놈으로 그냥 비교하면 되니까. 근데 퍼지 논리는 좀 더 부드러운 거예요. 퍼지라는 뜻이 이렇게 털이 많은 부드러운 애들을 퍼지라고 하는데 영화 형이 가르쳐줬는데 맞아. 잘 기억할 수 있겠지 이제? 네, 좋아요. 여기까지 이제 됐죠? 앞에 말한 집합 정의를 가지고 행동 규칙을 정의해 놓은 거예요. 이제 이거 보면 우리는 뭘 해야 되는지 알 수 있겠죠? 근데 실제로 동작하는 거는 아까 말했던 이 5가지로 딱딱 떨어지지 않아요. 예시를 통해서 보죠.
그러니까 입력이 이래요. 거리는 1.3 곱하기 차 길이에요. 그러니까 차 길이의 1.3배만큼의 거리가 있고 현재 거리 변화량은 0.25예요. 이거를 아까 집합에서 보면은 이 중에 어디에도 포함되지 않아요. 딱 이 중간에 들어가죠. 얘도 이 중간에 들어가고. 그러니까 우리가 세운 논리에 딱딱 맞지 않는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처하느냐라는 거를 아까 배운 퍼지 논리를 가지고 푸는 거예요. 이해되죠? 여기까지. 거리 1.3은 자금과 완벽 사이에 있고 거리 변화량은 안정과 증가 사이에 있어요. 그러면 아까 규칙에 바로 대입할 수 없으니까 퍼지 논리를 쓰는 거예요. 이게 바로 퍼지 제어 시스템. 퍼지. 원래 퍼지야. 우리 한 녹화하고 있어요. 알았어. 네, 진정하고 갑니다. 거리 1.3에 대한 퍼지 해석을 해볼게요. 왜 퍼지 뭐? 아니 뭘 생각하는 거야 이 변태 새끼들아. 네, 진정하고 진행합니다. 거리 1.3일 때 퍼지 해석. 아니야 좀 들어. 집중 좀 합시다 여러분. 네, 거리가 1.3이야. 이거를 퍼지 해석을 하면은 이 작음과 완벽, 매우 큰, 매우 작음에 대해서 이게 퍼지 집합 그래프가 그려질 거예요. 여기까지 아까 본 거를 같이 세워놓은 거라고 생각하면 쉽죠? 그러면 1.3이라는 애를 쫙 그어봤을 때 얘는 작음에 대해서는 1.75 정도 포함되고 그냥 내가 막 쓴 거야. 완벽 집합에 대해서는 0.1 정도 포함돼요. 이렇게 되면, 그러니까 얘는 퍼지하게 얘는 이 정도 포함되고 얘는 이 정도 포함돼. 여러 집합에 중복 포함될 수 있는데 그게 정도가 값이 있기 때문에 이걸로 우리 구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거리 변화량 2.5에 대해서도 퍼지 해석을 해줘야겠죠. 거리 변화량은 안정 집합에는 0.6 정도 포함되고요. 증가 집합에는 0.3 정도 포함돼요. 여기까지 오케이? 그러면은 이거를 아까 그 시스템 그 행동 규칙에다 집어 넣으면은 입력이 2 곱하기 2 쌍이죠. 네 가지 쌍에 대한 결과를 우리는 산출해낼 수 있어요. 거리 작음과 안정일 때 감속하고 뭐 이런 네 가지 쌍이 있죠. 이거를 값을 이제 이밸류에이션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여기에 얼마씩 포함되는지 알 수 있으니까. 이해? 그러면은 거리 작음에 대해서 0.75 그리고 거리 변화량에 대해서 0.6 이거를 AND 연산하는 거예요. 왜 AND 연산을 하냐? 아까 그걸 다시 보죠. 거리 변화량 0보다 작고 AND 거리가 차 두 대의 길이보다 작으면 감속. 이거 논리학에서 배웠죠. 우리가 자구알에서 열심히 배웠어요. 그러면 AND를 해서 나온 결과가 우리가 해야 되는 행동의 웨이트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골라야 되는 이 여러 가지 행동 중에 뭘 골라야 되는 웨이트가 되는 거예요. 이해되죠? 네. 그래서 두 개 AND 값을 하면 아까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둘 중에 작은 걸 고르죠. 그래서 감속의 0.6 그리고 유지의 0.3 가속의 0.1 유지의 0.2 이런 식으로. 그러면 각각 우리가 해야 될 행동 선택지들의 웨이트가 부여가 되죠. 그러면 이거 중에 그냥 가장 큰 걸 선택하면 안 되죠. 왜냐하면 우리는 이것들을 웨이트를 부여했고 좀 애매한 상태로 얘네들을 다 통합시켜서 뭔가를 해줘야 되니까 그때 쓰는 게 무게 중심이에요. 어떻게 말하는지 나는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근데 무게 중심을 구하는 방법이 있겠죠. 이렇게 그래프에다가 얘네들이 각각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이렇게 색깔을 싹싹싹 칠해갖고 여기서 적당히 좋은 지점을 하나 찾아요. 균형 잡힌 지점을 찾았을 때 여기가 포함되는 곳이 감속의 한 0.25 위치가 돼요. 그러면은 이걸 가지고 우리 이제 행동 정의를 하는 거예요. 원래 감속이 1로 정의될 때 현재 속도의 절반 이거 0.75로 했어야 되는데 네 아무튼 대충 이해해 주세요. 현재 속도의 절반 감속이라고 생각해 볼게요. 그러면은 지금 우리의 웨이트 값은 0.25니까 4분의 1만큼 퉁쳐갖고 1분의 8만큼만 감속시키는 거예요. 8분의 1 좋아. 수학 잘해 니네. 좋아. 이렇게 그래서 감속을 시키면 우리가 원하는 행동이 나오는 거죠. 그러면 이 행동을 해석해보면 이런 거죠. 앞차의 거리는 멀지 않지만 변화가 그러니까 거리 변화량이 점점 커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점점 멀어지고 있어. 그럼 이 상황에서 우리는 속도를 살짝 줄이는 방법으로 적절한 행동을 제어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 제어 프로세스를 모든 자동차한테 부여하면은 실제로 심시티에서 막 자동차 이렇게 돌아가는 것처럼 구현할 수 있어요. 물론 신호등 같은 거 구현하려면 좀 다른 방법이 필요하겠지만 네 여기까지. 그리고 퍼지 제어 시스템을 다른 사용 사례에 적용하는 것들을 설명을 하자면 일단 NPC 인공지능의 행동을 결정할 수 있겠죠. 좀 더
이 NPC의 행동을 부드럽게 결정을 할 수 있어요. 그냥 if else가 아니라 어떤 플레이어한테 더 어그로가 끌리느냐, 예를 들면 뭐 힐을 하는 애한테 더 많은 웨이트를 준다던가 이런 식으로 퍼지 논리를 쓸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뭐 미연실을 만들 때 호감을 느끼는 팩터를 막 되게 복잡하게 할 수 있겠죠. 내 머리 스타일 바뀐 걸 못 알아챘다던가. 그리고 물리 현상의 해석을 할 때도 이걸 쓸 수 있어요. 현재 바람 상태에서 구름이 어떻게 이동하는가 같은 거에서 바람 상태에 대한 여러 가지 팩터들을 퍼지 논리 해갖고 구름 이동 벡터 같은 거. 그리고 아까 세빈이 한 거에서 그 발 썼는데 플로킹 알고리즘에서 쓸 수 있어요. 보이드들이 현재 상황을 파악하는 근거로서 플로킹 알고리즘을 쓰는 거예요. 주변 애들의 팩터들을 이렇게 모아갖고 아까 여러 가지 고를 수 있는 행동 방식들이 있었잖아요. 분리할 수도 있고 정렬할 수도 있고 응집 회피할 수도 있는 이런 팩터 이 중에 뭘 고를까라는 거를 이걸 통해서 할 수 있다고 합니다. 네, 여기까지 끝.